자, 이어서요,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해가 바뀌자마자 이 보수 결집을 위한 아주 바쁜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홍 대표가 마음먹고 아마 이분을 좀 찾아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기분 어떠세요? 뭐라고? 기분 어떠세요? 무슨 기분? 그림 잘 그리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요. 잘못 그래? 잘못 그리는데 스케치를 하려고 그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제가 큰절을 하려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한테 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절을 하려고 지난번보다 좀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 좋아졌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총장 곁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감정이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기자들 좀 나가셔야지 좀 이야기를 좀 하지. 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신당동에 있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 자택을 찾았는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빨간 목도리도 매고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홍 대표가. 뭐 목도리뿐만 아니라 일단 예. 머리도 단정하게 좀 하고 온 것 같고 좀 정갈한 양복을 갖춰서 왔습니다. 그 상당히 예의를 차리는 분위기였는데요. 90도 인사하면서 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필 전 총리가 사실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앉아서 이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좀 하나 해프닝이 있었는데 지금 위에 보면은 샹들리에가 보이셨을 거예요. 간혹가다 봤는데 이 전구가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왔는데 전구가 나갔다고 해서 이 집을 지키는 직원에게 직접 전구를 좀 교체하라라고 해서 직원이 서둘러서 이제 교체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 김 전 총리도 상당히 반갑게 홍 대표를 좀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감기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JP 총리한테 이제 감기 옮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 좀 멀리 떨어져 앉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 홍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가 나눈 대화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하다고 봤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큰절을 하려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한테 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 날에 수복 강령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돌려보내요. 지난번보다 좀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해. 다리가 있어도 자녀는 뭐 만원 넣고 기운도 없고 저기 있어. 얼굴 좋아졌네. 저도 지난 연말에 오늘 대표 되고 인사 별도로 올려고 연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 하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나이가 올해 93살인데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김 전 총리한테 난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근데 난에 적혀 있는 게 황 의원님 수복 강영이라고 저게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래 복을 받으면 장수하라는 뭐 이런 건데요. 어디 적혀져 있네요. 뭐 이제 아까 보면은 작년보다 건강해 보이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덕담인 것 같고요. 네. 연세에 비해서는 정정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이제 90대 중반으로 가시면서 좀 예전만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혹시 JP가 보면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요. 예. 진짜 옛날에 아주 그냥 꼿꼿한 모습만 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래도 진짜 확실히 연세가 드셨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그 JP 전 총리가요. 인물평 하는 게 또 일가견이 좀 있잖아요. 일전에 그 그래픽 한번 볼까요? JP의 취향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는 과거에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참 티 없는 맑은 얼굴이에요. 우리 홍준표가 보면 이렇게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광병규 기자? 예, 지금 뭔가 이제 감정이 좀 묻어나는 듯한 인물평이죠. 약간 그런데 이제 대선 기간에도 홍준표 대표가 JP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예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약간 비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보신 대로 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거나 예.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비난점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김정은부터 찾아가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어서 이런 사람을 뭘 보고 지지를 하느냐, 뭐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라도 되느냐라면서 심각하게 비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지금 이제 새해 맞아서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간 것은 홍 대표가 노은지 기자 일전에 그 대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작은 JP예요. 리틀 JP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찾아간 그래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가 그냥 사실 심심해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보수를 결집에 사실 좀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작은 JP 작은 이니셜이 같잖아요. JP로.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 이니셜이 JP고 뭐 제 이니셜도 JP여서 준표. 큰 JP께서 작은 JP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이러면서 나를 지지해 주기로 했다. 이게 대선 때 대전 유세 현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충청도에서 그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JP가 찍으면 뭐 킹이 된다라고 해서 킹메이커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기간 그리고 지금도 어떤 보수 결집을 위해서는 JP 김종필 전 총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 JP 전 총리가 이제 충청권에서 차지하는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요. 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묘한 정치적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해외한다고 하면서 국민 설득을 잘하는 모양인데 국민을 먼저 설득시키고 개헌 하는 게 좋겠는데 뭐 설명하는 거 하나도 없어. 국민한테 최대로 근본 틀을 만드는 그런 개헌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헌 방향이 아니 여기 맞지 않다. 뭐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 지금 뭐 JP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지금 뭐 대놓고 약간 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발언 수위나 내용이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JP는 바로 이제 6.25 때 이제 한국군 장교로 참전했고, 그다음에 5.16을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쭉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내지는 이제 이 보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 리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죄송합니다. 바로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게 JP가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이 바로 내각제 개헌 아닙니까? 예. 바로 진보 쪽이라 볼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합을 해서 DJP 연합을 한 것도 바로 이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약속인데 예. 요번에 개헌 지금 안을 나온 거 보면 그 내각제 개헌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JP 전 총리를 오늘 홍 대표가 찾아갔는데요. 이런 마음도 있겠죠. 이제 지방선거가 올해 6월 13일 수요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 이 충청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 대표가 말이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 격전지 가운데 아주 핫한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충남지사 자리입니다. 충남지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나는 이제 지사 안 할 겁니다. 라고 일단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한번 보실까요?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 축구장으로 판넬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석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다음 선거 때까지, 다음 선거 현재 비어 있는 겁니다. 안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 먼저 지금 충남지사 가상 대결이 좀 나왔잖아요. 강병규 기자. 어떻습니까? 현재 그 판세를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픽인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뭐 아는 분들에게는 이미 충남지사를 나가고 싶다는 욕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상 대결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랑 한번 경쟁을 붙여봤더니 여론조사로서는 40.8%로 박수현 대변인이 좀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요. 예. 자, 이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도 좀 둘이 가상 대결을 시켜봤더니 역시 양승조 의원이
40.3%로 여론조사가 좀 우세하게 나왔다는 거죠. 예, 예. 일단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떤 후보를 좀 붙여놔도 좀 이명수 의원이 좀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예.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네, 네. 최근에 좀 변수가 하나 생겼죠. 아, 예, 예. 예, 근데 그 뭐 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토크를 좀 해볼 텐데. 그러니까요. 그 변수가 이제 잠시 좀 짚어보죠. 네. 이제 보면 이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희정 지사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이제 이 골키퍼 자리는 이제 비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그 강병기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죠. 이 박수현 대변인이 아마 출마를 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골키퍼 자리에 탐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적하는 자, 지금 한국당에서 이명수 의원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수현 대변인하고 붙여도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양승조 의원하고 붙여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자, 이 세 명과 더불어서 이제 변수가 될, 충남지사 선거에 변수가 될 인물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완구가 총리 신분으로 국민에게 목숨을 내놓겠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제 심경이라고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죠? 함부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공직 40년이에요. 목숨이라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총리로서 정무적 판단으로 당사자가 죽었습니다. 이거를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장관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감없이 총리직을 사퇴한 겁니다. 누가 저한테 사퇴하러 온 사람 없어요. 그 세월이 벌써 2년 7개월이. 한국당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명수 의원이 지지율이 이제 많이 안 나오니까, 아이고 이명수 의원 미안하지만 지금 목소리 들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어떨까요? 라는 게 한국당 내에 기류가 있을지 궁금한데, 노은지 기자가 이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좀 오늘 열심히 취재를 해봤죠. 네. 앵커 브리핑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혹시 저 인물이 이완구 전 총리가 맞나요? 네, 흑백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낯선 그런 모습이실 겁니다. 이완구 전 총리의 젊은 시절 사진인데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인생 그래프를 좀 그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네, 제가 붙인 제목은 제기를 노리는 2PM이라고 해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어떤 별명이 2PM인데요. 프라임 미니스터의 이니셜을 따서 2PM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먼저 2006년에 충남도지사가 됐을 때 저렇게 활짝 웃고 있는 표정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2012년에 그 총선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혈액암을 투병하게 되면서 이제 암투병 때문에 정치를 잠깐 접게 되는 거였는데요. 저 뒤에 보시는 사진이 혈액암 투병할 때 상당히 좀 지친 기색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또 재기에 성공을 하는데요. 2014년입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이제 의원으로 입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승장구를 해서 원내대표직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 눈에 들어서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가장 큰 정점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일이 터지게 되는데, 국무총리 당시에 저희가 어떤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바로 이 모습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가방을 늘 들고 다녀서 이 가방에 뭐가 들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었는데, 의혹이 생기면 이 가방에서 뭔가 꺼내서 계속 해명을 했기 때문에 해명 자판기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준비해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역시 오늘 가방에서 보다시피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해야죠. 하나씩 좀 챙기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면서 잘 나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일이 하나가 터지게 되죠.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가 되면서 총리직에서 69일 만에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당시에 울먹이면서 정부 청사를 떠나던 모습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의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그런데 2년 7개월간의 지루했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혐의를 벗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충남지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이완구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혹시 충남지사 재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황 의원님, 그 이완구 전 총리가 충청의 맹주로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 얼마나 점치세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예. 또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것부터 보면은요.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완구 전 총리가 이제 충청권에서 이제 JP 이후에 예. 충청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바로 이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이제 낙마해야 됐었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사건이 지금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지금 많은 충청도에서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건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건 좀 연배들이 있는 분들의 얘기고 젊은 층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엇갈리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 이완구 전 총리가 제35대 이제 충남지사를 한번 역임을 했는데 그 그래픽 화면을 보면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5대 충남지사를 역임을 했는데 이렇게 당시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다면 주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9년도에요. 공약 이행을 점검을 했는데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이완구 당시 충남지사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완구 전 지사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완구 총리님하고는 좀 물밑 작업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 총리도 아마 2년 8개월 동안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좀 추스리고 난 뒤에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내년 선거는 총동원 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인재들은 총동원.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늘 노은지 기자가 이완구 전 총리하고 아침부터 통화를 좀 했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2006년에 그 충남지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충남지사 나오실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10년 전에 내가 한 일인데 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혈액암을 투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몸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심신이 쇠잔해져서 조용히 이제 건강을 추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알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이완구 이제 원내대표 때부터 이제 취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저런 얘기를 하신 걸 보면은 앞으로 이제 여지를 좀 남겨두고 홍준표 대표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좀 고민해 본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여운을 남겼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강병규 기자, 네. 그 충남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특이한 것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승조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6.3이고요.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만 양승조 의원은 비문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재인계가 아니라 비문계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은 1등이 나왔고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친문 인사라고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적합도 조사의 관계자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같은 당이지만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파가 좀 약간씩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지역도 좀 달라요. 그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는 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천안이라든지 아산, 당진 이쪽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공주 청양 쪽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좀 거리가 있는데 인구는 아무래도 천안이 좀 중소도시 중에서 크다 보니까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현직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런 천안 아산권의 그 영향으로 적합도가 좀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대부분의 당내에서는 이제 친문계파가 좀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공천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해가 바뀌자마자
이 보수 결집을 위한 아주 바쁜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홍 대표가 마음 먹고 아마 이분을 좀 찾아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기분 어떠세요? 뭐라고? 기분 어떠세요? 무슨 기분? 그림 잘 그리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요. 잘못 그래? 잘못 그리는데 스케치를 하려고 그래? 예, 좋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제가 큰절을 하려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한테 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절을 하려고 그래서 지난번보다 좀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 좋아졌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총장님 곁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감정이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기자들 좀 나가셔야지 좀 이야기를 좀 하지. 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신당동에 있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 자택을 찾았는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빨간 목도리도 매고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홍 대표가. 뭐 목도리뿐만 아니라 일단 예. 머리도 단정하게 좀 하고 온 것 같고 좀 정갈한 양복을 갖춰서 왔습니다. 그 상당히 예의를 차리는 분위기였는데요. 90도 인사하면서 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지금 새해 맞아서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간 것은 홍 대표가 노은지 기자 일전에 그 대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작은 JP예요. 리틀 JP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찾아간 그래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가 그냥 사실 심심해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보수를 결집에 사실 좀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작은 JP 작은 이니셜이 JP. 같잖아요. JP로.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 이니셜이 JP고 뭐 제 이니셜도 JP여서 큰 JP께서 작은 JP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이러면서 나를 지지해 주기로 했다. 이게 대선 때 대전 유세 현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충청도에서 그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JP가 찍으면 뭐 킹이 된다라고 해서 킹메이커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기간 그리고 지금도 어떤 보수 결집을 위해서는 JP 김종필 전 총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 JP 전 총리가 이제 충청권에서 차지하는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요. 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묘한 정치적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해난다고 하면서 국민 설득을 잘하는 모양인데 국민을 먼저 설득시키고 개헌 하는 게 좋겠는데 뭐 설명하는 거 하나도 없어. 국민한테 최대로 근본 틀을 만드는 그런 개헌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헌 방향이 아니 여기 맞지 않다. 뭐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 지금 뭐 JP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지금 뭐 대놓고 약간 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발언 수위나 내용이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JP는 바로 이제 6.25 때 이제 한국군 장교로 참전했고, 그다음에 5.16을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쭉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내지는 이제 이 보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 리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죄송합니다. 바로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게 JP가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이 바로 내각제 개헌 아닙니까? 예. 바로 진보 쪽이라 볼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합을 해서 DJP 연합을 한 것도 바로 이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약속인데 예. 요번에 개헌 지금 안을 나온 거 보면 그 내각제 개헌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JP 전 총리를 오늘 홍 대표가 찾아갔는데요. 이런 마음도 있겠죠. 이제 지방선거가 올해 6월 13일 수요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 이 충청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 대표가 말이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 격전지 가운데 아주 핫한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충남지사 자리입니다. 충남지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나는 이제 지사 안 할 겁니다. 라고 일단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한번 보실까요?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 축구장으로 판넬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석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다음 선거 때까지 다음 선거 현재 비어 있는 겁니다. 안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 먼저 지금 충남지사 가상 대결이 좀 나왔잖아요. 강병규 기자 어떻습니까? 현재 그 판세를 홍준표 대표가 김 전 총리한테 난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근데 난에 저 적혀 있는 게 황 의원님 수복 강영이라고 저게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래 복을 받으면 장수하라는 뭐 이런 건데요. 어디 적혀져 있네요. 뭐 이제 아까 보면은 작년보다 건강해 보이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덕담인 것 같고요. 네. 연세에 비해서는 정정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이제 90대 중반으로 가시면서 좀 예전만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혹시 JP가 보면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요. 예. 진짜 옛날에 아주 그냥 꼿꼿한 모습만 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래도 진짜 확실히 연세가 드셨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그 JP 전 총리가요. 인물평 하는 게 또 일가견이 좀 있잖아요. 일전에 그 그래픽 한번 볼까요? JP의 취향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는 과거에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참 티 없는 맑은 얼굴이에요. 우리 홍준표가 보면 이렇게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광병규 기자? 예, 지금 뭔가 이제 감정이 좀 묻어나는 듯한 인물평이죠. 약간 그런데 이제 대선 기간에도 홍준표 대표가 JP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예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약간 비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보신 대로 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거나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비난점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김정은부터 찾아가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어서 이런 사람을 뭘 보고 지지를 하느냐. 뭐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라도 되느냐라면서 심각하게 김종필 전 총리가 사실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앉아서 이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좀 하나 해프닝이 있었는데 지금 위에 보면은 샹들리에가 보이셨을 거예요. 간혹 가다 봤는데 이 전구가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왔는데 전구가 나갔다고 해서 이 집을 지키는 직원에게 직접 전구를 좀 교체하라라고 해서 직원이 서둘러서 이제 교체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 전 총리도 상당히 반갑게 홍 대표를 좀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홍준표 대표가 이제 감기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JP 총리한테 이제 감기 옮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 좀 멀리 떨어져 앉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 홍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가 나눈 대화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하다고 봤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큰절을 하려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한테 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절을 하려고 해서 그 날에 수복 강령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돌려보내요. 지난번보다 좀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해. 다리가 있어도 자네는 뭐 마당 넣고 기운도 없고 저기 얼굴 좋아졌네. 저도 지난 연말에 원내대표 되고 인사 별도로 올려고 연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 하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나이가 올해 93살인데요. 오늘